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비트더 크립토의 김 선생입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0.3% 하락한 1억 5,800만 원 정도쯤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전에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 이 박스권 있죠. 이 박스권의 하단 자리 부분, 여기서 바로 지지받고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횡보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을 높이면서 물량 소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저점인가? 그러면 이제 반등 시작인가? 지금 자리에서라도 매수할까? 뭐 물타기 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현재 움직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면은 전일 있었던 이슈부터 한번 좀 살펴봐야겠죠. 자, 그래서 전일에는 중요한 이슈가 두 개가 있었었는데, 첫 번째는 바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기사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금리 인하하라는 트럼프 압박에도 미국 연준 의원들은 관세 영향 더 봐야 된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 요거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은 20일 홈페이지에 공개된 FOMC 7월 29일에서 30일 회의 의사록을 보면은 회의에 참석한 연준 의원 다수가 기준금리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데 찬성을 했다. 다만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는 노동시장 약화를 우려해서 기준금리 0.25% 인하를 선호한다라는 의견을 냈다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연준 의원들이 7월 회의에서 관세 영향이 상품 가격에 더 명확히 나타나기 시작했지만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은 여전히 관찰 중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관세 상향 조치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의 규모와 지속성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내기 전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연방기금 금리 수준이 중립 수준에서 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연준이 관세 영향 등을 이유로 인해서 현재는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추진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뜻하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도 금리 인하 폭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실망해가지고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고 나서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이 1%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시장 종목들도 대부분 순간적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뉴스 하나가 나왔는데, 미국의 연준 의사가 주담대 사기 혐의로 입건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라 라고 압박을 하고 진상을 조사해야 된다 라고 강하게 어필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은 리사 쿡 연준 의사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포착을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에게 이제 수사를 의뢰했는데, 쿡 이사는 2021년 미시간주 부동산에 대해서 만기 15년짜리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조지아주 부동산에 대해서도 만기 30년짜리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쿡 이사는 이들 부동산을 사면서 실거주 용도라고 했는데 실거주하지 않고 2022년도에 임대로 내놨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실제 주거지가 아니라 투자 임대용으로 사용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거 사기적인 상황에서 유리한 대출 조건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한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까지 들어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이슈인가 싶기는 한데, 이게 대단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를 했고, 하필이면 쿡 연준 의사가 전임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준 의사로 임명한 분이라서 이게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리사 쿡 연준 의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 사임을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현재 연준 이사회 자체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들로만 채워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사 쿡 연준 의사의 임기가 원래는 2038년까지인데, 만약에 리사 쿡 연준 의사가 사임하고 이걸 트럼프가 임명하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가 5명, 그 다음에 민주당 인사 2명 이래가지고 지금 70% 넘는 비율로 연준 의사가 트럼프의 사람들로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되면 현재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에 강하게 의견을 낼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시장은 이 부분에 기대를 해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 마감이 어떻게 됐냐, 장중에 나왔던 하락을 굉장히 많이 축소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가상화폐 시장도 이런 호재가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리 인하 될 거니까 무조건 매수하면 될까요? 물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큰 그림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인해서 매수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왜냐하면 CME 패드워치상 여전히 9월 달에 금리 인하의 확률, 그러니까 25bp 인하 확률이 82%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여기 보시면 아실 텐데 일주일 전인 8월 13일 같은 경우에는 25bp 인하 확률이 94%였거든요. 근데 바로 어제인 2025년 8월 19일,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이에요. 8월 19일 같은 경우에는 86.6%로 줄어들었고, 지금 이 데이터가 2025년 8월 20일 기준인데 하루 만에 또다시 4% 정도 이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떨어진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 미국 현지 시장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지금 어떤 얘기들이 주목을 받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파월이 잭슨홀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결국 시장은 실망할 것이다. 파월의 찬물은 예견된 수준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퍼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경제정책 심포지움인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매파, 그러니까 긴축 신호, 요거는 결국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이런 발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라고 하면서,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는 파월 연준 의장의 올해 잭슨홀 연설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 시장에선 올해 남은 기간 2, 3의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지만 파월 의장의 연설 기조가 훨씬 더 매파적일 수 있다는 이유다. 파월 의장이 9월 FOMC에서 금리를 내린 후 추가 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를 신중히 살펴본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올해 2, 3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장을 실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크리스 셰넥 울프리치 수석 투자 전문가는 파월 의장이 잭슨홀 연설이 매파적 놀라움을 선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으며, 닐 두타 르네상스 매크로 경제 리서치 팀장은 주식 투자자들이라면 잭슨홀 미팅에 앞서 일부 주식을 팔아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게 현명할 수 있다 라고 조언했고, 또 AP통신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이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금리 인하 의지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야, 이거 진짜 큰일이네.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 이후에 더 급락하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이라도 매도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는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21일 지표 발표와 그 다음에 22일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지금 오히려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하락하면서 조정받는 게 오히려 다행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은 이렇게 기대감이 미리 좀 떨어졌다, 그러니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진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혹시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시장에 실망감을 안긴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럴 줄 알았다, 미리 예상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미리 하락했으니까는 이거 선반영 됐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는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매파적인,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지 않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파월 연준 의장이 그렇게 얘기할 거 다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락한 거니까 이미 선반영 됐다. 그러면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으니까는 이제 상승할 수 있겠다 라는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상과는 다르네. 그럼 그동안 하락한 거 다 되돌려야지 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던 상태에서 오히려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얘기, 그러니까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까지 하락한 거는 물론이고, 거기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재부각받으면서 더 많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렇게 기대감 떨어지고 하락하는 분위기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말을 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상승할 가능성, 그러니까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이벤트 종료가 상승의 신호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응 방법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시청을 하셔서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메이저 코인인 비트코인이라던가 리플을 계속해서 이제 매매하다 보면은 가끔씩 움직임이 좀 크지 않아가지고 답답하실 때가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100% 무료로 그날 샀다 그날 팔 수 있는 단타 종목, 그러니까 단타 코인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타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그냥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 8월 15일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구독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죠. 제가 이 문자 확인하고 같은 날인 오전 11시 50분에 8월 15일 무료 단타 코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웨이브를 추천을 드렸어요. 제가 그러면서 추천드린 이유로 주요 저항선 돌파 후 조정 중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수 가격으로 어피2 기준으로 1660원 이하에서 매수하세요 라고 정확한 매수 가격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따라하기 어렵게 뭐 지금 당장 매수하세요, 아니면 뭐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뭐 어디 돌파하면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확한 매수 가격을 말씀드린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손절 가격으로 1600원이라고 손절 가격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이날 웨이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차트 확인해 보면은, 제가 문자 보내드린 8월 15일 11시가 대략적으로 이쪽 봉 근처였거든요. 그러니까 11시, 12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1660원 가격대가 이제 이 정도 가격대이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매수하실 기회가 있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660원이 바로 한 요 정도 가격대 되거든요.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대략적으로 한 17%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린 문자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10%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0% 이상 수익 시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분이 받으신 것처럼 그날 샀다 그날 팔 수 있는 단타 코인, 단타 종목을 100% 무료로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그냥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단타 종목 알려드리는 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큰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이분처럼 이렇게 문자 받아보시고 또 실제로 매매하셔서 수익 나시면은 아마 기분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 문자 받아보시고 또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단타 종목 받아보시고 또 실제로 수익 나셔서 기분 좋고, 또 저도 여러분들이 눌러주신 구독과 좋아요로 인해서 유튜브 채널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저도 좋은 거니까 서로서로 돕는다는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그날 샀다 그날 파는 그런 종목들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가지고 뭐 미수를 쓰신다던가 아니면 신용이라던가 대출을 쓰셔서 매매하시지는 말고 그냥 그날 용돈벌이라던가 아니면은 일당벌이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그리고 또한 수급적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그러니까는 굉장히 좁은 틈 사이로 콜옵션과 풀옵션이 굉장히 빽빽하게 몰려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고배율의 포지션이 몰려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이더리움 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 가격 주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빽빽하게 고배율의 포지션들이 몰려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물 옵션 포지션상으로 본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방향성을 자꾸 움직일 거다라고 보는 사람보다는 위아래로 짧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수급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방향성을 자꾸 움직인다기보다는 이렇게 위아래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변동폭만 클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현재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시간 봉으로 봤었을 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 형태의 조정장 있죠. 이 박스권 형태의 조정장에 휩소를 준 자리, 요 자리 부근에서 딱 저점 지지하고 반등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반등하는 거냐, 조정 끝나는 거냐, 여기서 매수하면 되냐,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물타기 하면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물론 이 자리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리에서 막 무리하게 베팅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비중을 늘려서 포지션을 끌고 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사실이기는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뭐 추가 매수해서 물타기 하신 다음에 비중을 늘리시지는 말고 그냥 21일과 22일 일정을 소화하고 거기에 맞춰서 방향이 잡히게 되면은 그때 그 방향을 보시고서는 매수해도 이번 추세는 어차피 크게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매수해도 전혀 늦지 않으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최저점을 잡아가지고 수익을 크게 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은 쪽으로 해석이 돼서 좋은 쪽으로 나오면 좋긴 하겠지만은, 제가 말한 방향대로 움직인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번 흔들고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자리에서 최저점을 잡으려고 막 노력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점 잡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시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장이 있는데, 지금은 굳이 최저점 잡으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 그냥 추세만 잡아서 대응하셔도 수익 기회 충분히 줄 테니까는 너무 무리하셔가지고 대응하시지 말고 방향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마냥 놓고서는, 그러니까는 모르겠다, 22일 발표 끝날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봐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안 되고, 계속해서 실시간 뉴스나 시세 이런 거 확인하면서 지금 어떤 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수급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내러티브가 더 시장에서 먹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 지켜보다가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방향을 잡으면은 그 뉴스에 따른 방향에 맞춰서 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 차트나 움직임을 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필요가 없겠지만은, 나는 실시간으로 볼 상황도 되지 않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한 말도 있고 또 실제로 제 말을 듣고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니까는 제 채널의 구독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실시간 대응 방법을 이 텔레그램 방,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이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혼자서 아무 가격에서나 그냥 매수 매도 뭐 물타기 하고 이러지 마시고, 적어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릴 때 그때 제 말을 참고하셔서 매수라던가 매도에 대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워낙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강조 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실지 매도하실지 결정을 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테니까 늦기 전에 들어오셔서 관련 내용들 실시간으로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워낙 중요한 자리고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리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근데 이제 리플만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리플과 더불어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도지코인 같은 이런 다른 종목의 코인들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리플 이외에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다른 코인들도 매매하고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지금 채널에서는 리플 이외의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비트 더 크립토라는 새로운 채널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채널에서는 주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단타 가능한 코인에 대한 이제 영상들을 좀 올릴 테니까 리플 이외의 다른 코인도 같이 매매하고 또 새로운 코인에 대한 정보도 알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비트 더 크립토 채널에 오셔서 직접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비트 더 크립토라고 검색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아래 더보기란에 제가 이제 관련 링크도 남겨놓을 테니까 한 번쯤 꼭 방문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더보기란에 요거 누르시면은 바로 연결되니까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